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시장 아주 빨갛게 물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도 좋았고 또 대형주들의 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6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면서 이제 희한한 게 용한 게 어제 새파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파란 옷을 입으면 다음날 증시가 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게 빌린 진짜죠. 옷이라 돈 주고 빌린 옷이라 그런지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내가 파란 옷을 입으면 다음날 네. 장이 좋다. 덕분에 오늘 빨간불이 켜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즘 시장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양도세 완화 기대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 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종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 기대감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영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든든합니다. 두 분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증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한 200분 가까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고요.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오늘의 이슈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과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완성차 종목들, 뭐 주가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네. 주제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완성차, 자동차주 급등입니다. 오늘 네. 시장에서 뭐 자동차 종목들이 정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1등주는 어떤 것인지,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주가 레벨업, 이 자동차,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 있을지 예스 올로로 답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영 운영님께서는 레벨업 한다, 안 한다? 자동차 레벨업 한다. 한다? 한다.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예스 한다. 예스 한다. 든든합니다. 두 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박준영 운영력부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다의 개념, 어떠한 근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한다면 한국 자동차 회사만의 부품 회사가 아니라 네.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올라갈 수 있는 즉 K 부품사의 위상이 충분히 앞으로 좀 제고가 좀 될 수 있다. 기대되네요. 그런 좋게 잡았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현대차 그룹이 특히 이제 완성차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일부 차량이 좀 제어가 되면서 좀 유축이 좀 되고 있지만은 네. 전기차 점유율 자체가 거의 한 상위권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잘하네요. 전기차에 대한 능력을 전기차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율주행차 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기술력이 좀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부품사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국내 현대차 그룹 위주로 자동차 부품을 좀 공급해 왔는데 최근에 앞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6월 달인가요? 폭스바겐 쪽에 배터리 팩과 관련된 BS와 관련해 가지고 수주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스페인 쪽에 전기차 공장에서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좀 공급한다. 폭스바겐 내 해외에서 찾네요. 그렇죠. 이제. 네, 현대모비스가 잘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하는 국면 쪽에서 이 관련된 어떤 대량 생산을 앞두고 전기차 부품 쪽에 대한 아웃소싱을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현대모비스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타 여타 다른 국내 부품사들까지 좀 확산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측면을 아주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북미라든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이 해외 업체에 향해 더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향후에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 화신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진출을 하면서 GM 쪽에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관련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런 또 측면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다 한다면 현대차그룹이 이제 북미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충분히 많이 형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차들도 실적이 좀 좋지만은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1분기 때 워낙 좋았고요. 근데 2분기 때 잠깐 1분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1분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 기대치가 높았는데, 근데 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면 또 완성차에 비해서 실적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3분기 부품업체 수익성을 좀 보게 되게 된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중소형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60여 개사를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매출액도 합산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증가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44% 작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현대차보다 더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게 3분기 때 상당히 좋게 나왔고, 특히 영업이율이 중요한데 영업이율도 2013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5%를 넘어섰다. 합산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품업체들의 위상이 좀 제고가 좀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좋아왔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건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는 좀 그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금리 인하에 자동차주들이 좀 수혜주로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자동차 회사들 알다시피 올해 최대치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차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했습니다. 지금 올해 시장의 가이던스가 지금 15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때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올해 국내 기업들 실적이 거의 최악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만큼 실적이 섹터 중에서 증가된 쪽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건설기계가 엄청 좋았는데 올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섹터 중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것 자체는 일단은 저는 자동차 업체 현대차 기아차를 얘기를 할 때 주가 자체가 물론 싸지만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주가가 싸다. 특히 이제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래서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가 가야지 현대차 기아차도 밸류가 맞춰지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종목을 볼 때는 국내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좋고 저평가를 볼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동차 GM이라든가 포드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GM, 포드 같은 경우도 PER 단위로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현대차가 4배입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미국의 어떤 S&P 500의 밸류하고 국내 코스피 100의 밸류 비교한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잘 보시면 그럼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트를 좀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 차트입니다.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GM이 1월 달에 얼마 떴냐면요. 월간 단위 12% 떴고요. 12월 달에 지금 13% 떴습니다. 이게 2달 동안 몇 프로 떴죠? 26% 떴어요.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도 보면 대충 11월 달에 주가가 5%밖에 안 떴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17% 떴어요. 연동이 되네요. 같이 가는. 이게 자동차가 못 올라간 미국 자동차 못 올라간 이유가 알다시피 6월 달, 7월 달부터 그 전미 자동차 앞에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었죠. 이제 파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 자동차 회사들도 진작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갔던 거죠. 근데 오늘 폭발한 게 아닌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그 20% 이상 올라갈 때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약 7, 8%밖에 못 올랐거든요. 오늘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발한 게 아닌가. 향후에 자동차 회사 주가 자체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단계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밸류가 싸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박주영 우준혁에 이어서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예스라는 대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싶어요. 이 2024년도 내년에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를 추월할 걸로 보여요. 우리나라 현재 11월까지 매출이 수출 금액을 보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반도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따라온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1등, 세계 1등 삼성전자, 메모리 만들 2등 뭐 하이닉스 이렇게 있어도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우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보다 메모리 두 개 회사가 네, 맞아요. 거의 엄청 다 수출을 거의 하죠. 네. 장비나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만 좀 납품하니까. 근데 이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사들까지 같이 수출을 다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사도 한 200억 달러 이상 되고 완성차는 한 700억 달러 되니까 전체 한 9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엄청 크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전체 뭐 규모도 한 천억 달러 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자동차 올라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동차 사실은 이제 평가 워낙 소외돼서 이 자동차 패러다임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소외됐었고 세계적 장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성장을 계속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레벨업이 확실히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자동차 수출이 65억 달러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21%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면 올해 전체로 봐도 한 30% 정도 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 대수도 이제 한 19년, 4년 동안 보니까 한 13% 계속 늘었고 평균, 그럼 중요한 것은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한 44% 늘었거든, 4년간. 그런 얘기는 4년 동안 체질 변화를 확실히 이룬 겁니다. 이제 주로 그랬는데 이렇게 싼인가 하는데 지금은 제네시스 위주로 이렇게 SUV 비싼 차 위주로 팔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도 비싸니까 전기차가 잘 나갔으니까 전기차도 비싼 자동차 물론 마진은 적지만 마진은 별로 안 되고 지금 그래서 판매 단가가 다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좀 현대기아 잘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차 비싸기 때문에 판매 단가 높고 수출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또 25년도까지 이제 신공장이 계속 있는데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신규로 또 공장이 가동되게 한 기아 현대에서 한 40만 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다 수출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사들이 워낙 이제 좋습니다. 그렇고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 그래서 좋은 산업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주가 측면을 보면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여름까지인가요? 부품사들은 주식이 3배씩 올랐습니다. 네. 이미 실적이 나올 거를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봤으니까 그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3배씩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급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인하를 금리가 낮아져도 물론 자동차는 미국 같은 파이낸싱을 주로 하니까 네.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렸으니까 근데 파이낸싱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니면 둔화 이렇게 들어갈 텐데 지금 중고차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중고차 그건 안 지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내년하고 25년도에 전체 자동차의 정가율은 아주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반등은 이제 중소형주 특히 서현 이야기 하신 같으면 15%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기아도 6% 올라가고요. 예. 기아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 사상 고점이 네네.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은 세배 올랐던 게 반등 자리고 그 다음에 기아나 이런 거 신고가 행진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기아와 현대차는 아직 28만 9천 가려면 멀었지만 한 50% 올라야 되지만 기아는 이미 사상 고점 10만 2천인데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등인데 현대 기아차가 한 27년도 정도 됐을 때 2등으로 될 걸 보여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전기차로.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잘하는 거죠. 완전 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이잖아요. 그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이 애플 이렇게 다음에 삼성 갤럭시. 노키아가 따라갈 거 그 이렇게 그림이 했는데 나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 삼성이 따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럴 텐데 현대 기아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요즘 이제 계속 전기차 하반기에 시장이 둔화된다고 그러고 계속 하면서 네. 도요타 회장이 와서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가서 잘 갖다 봐라. 우리가 한 게 맞지 않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다 안 되고 그리고 GM도 공장 철수하고 막 해서 네. 지금 GM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거든요. GM 볼트 전기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요거 조금 하거든요. 이것은 요즘 전기차를 대중화에 선도하는 거 경영학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중화를 시킬 때는 비싼 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 구매 욕구를 이제 창출시키고 그러 다음에 이제 일반 보급차가 잘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비싼 차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가도 올라서 전기차가 비싸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동이 정도지. 그러면 일본하고 도요타하고 아마 GM은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도 막 투자를 엄청나게 발표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독일은 뭐 법을 하는 국회에서도 잘못해 법을 잘못 헌법 위반을 하고 보증 갑자기 끊어버리고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제가 보기에 망해가고 있다 얘들. 현대 기아만 살아날 거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지금부터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7년도까지 아마 우리나라 오너의 이게 뚝심과 오너의 미래를 보는 눈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 계속 오면서 뚝심을 밀고 나왔던 그 그룹의 그 DNA가 이번에 현대차는 줄이지 않았건 투자를 오히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뭐 한국에서 20만 대 전기차 나오고 미국에서 20만 대 생산되고 하니까 확실히 앞서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사상 고점을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하면 이제는 팔지 말자. 물려도 갖고 있자. 그러면 이런 만약에 생각. 그렇게까지 현대차, 기아차가 위상이 올라가면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어떤 게 더 좋아요? 국내 주식에서? 그거 좋다. 삼성전자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주식도 1,400배 저가대 85년도 60원 저가대 1,400배 올랐거든요. 현대차는 그러지 않았고 그 현대차는 자동차 곧 사업 분야지만 삼성은 모든 걸 앞으로 만약에 인간이 사라지고 인조인간이 돼도 삼성 인조인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현대기아차가 좋은 점이 또 한 게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놓치면 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자회사인 보스턴 로보틱스 다이나믹스 로보틱스가 세계 1등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로봇 쪽으로 그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서. 하겠네요. 그래가지고 현대모비스가 30몇 프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은 현대기아차가 다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정말 그 위상을 뻗어 나가고 진짜 있는 그랬으면 것 좋겠어요. 같아요. 그럼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이 레벨업을 한다면 우리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이 종목은 꼭 한번 계속해서 담아가 봐라. 탑3를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완성차보다는 절대적 부품 쪽, 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품주 쪽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부품주를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완성차보다 부품주의 성장률이 훨씬 높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3, 4년 동안 보면 10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라면 여전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국내 수급 여건 자체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국시간 종목들이 끌어올리기에는 현재 주가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연말 배당을 겨냥을 해가지고 투자가들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거래 형태거든요. 연말 이후는 이 부분이 거의 사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고 싶고. 자, 그래서 자동차 주요 부품 종목들 제가 그래서 2023년도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밸류를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두라든가 현대유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대장주인 현대모비스 주가 쌉니다. PR 6배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완성차가 PR 4배, 5배니까 충분히 부품주가 하는 게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본래. 완성차보다는. 왜냐면 완성차 같은 경우에 왜 리스크가 있냐면 리콜에 대한 상상이 있거든요. 부품주는 완성차 리콜 당한다 하더라도 부품주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멀티 프리미엄을 본다 한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프리미엄을 받는다. 현대 모비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가 PR 4배, 5배인데 6배지 않습니까? 부품주가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HL 만도라든가 현대유아 갖고 계시면 특히 현대유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살 때 현대유아는 가격을 피해라. 주가 여전히 비쌉니다.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올해 PER 17배고요. 17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그렇죠. 값이 완성차니까 마진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게 딱
현대 모비스를 보게 되게 되면 현대차가 현대 모비스 계열사지만 이익률을 별로 안 줍니다. 4%밖에 안 줘요. 4%네요. 약간 짜네요. 이게 100원어치 빨면 4원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4%가 높으면 괜찮은 거예요. 현대 모비스가 4% 정도밖에 안 주는데 여타 다른 회사도 SL 같은 경우는 8%지 않습니까? 명시사는 12.2%. 네. 여기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HL만도 현대 유한은 가더라도 주가가 못 갈 것 같다. 제 의견이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SL 같은 게 PR 단위 5.3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ROE가 17.7%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제가 순서는 시가총액 순서 되는 거니까 맨 아래 이제 서현이하가 시가총액 4,600억짜리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신다면 뭘 사야 될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탑 종목은 저는 서현이하를 꼽고 싶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괜찮아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죠.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100%에서 한 150% 정도 돼요. 부품 회사들이. 네. 예. 조금 140, 150%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특히 부품 회사들이 이제 완성차 회사들 해외 나갈 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부채가 좀 많아요. 최근 같은 게 현대차, 기아차에 전기차 시장 해외 법인 진출하면 동반 진출함에 따라 가지고 증가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이제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진 상태 부채비율이 많으면 좀 위험성이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네. 탑 종목은 제가 밸류로 따지면 저는 화신이 그 탑이다. 오늘 상순위로 따지면 화신이 아니라 그 서현이하가 서현이화가. 오늘 화신이 상순위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네. 그다음 이제 서현이하가 아마 높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현이하는 이 회사가 그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무려 27.7%입니다. 이 회사가 2021년도인가 매출액이 2조 원이 안 됐는데 올해 매출액이 3조 8천억입니다. 이 회사 이제 M&A 통해 가지고 성장한 네. 회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뽑은 이익 자체가 3분기 실적 단위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부품 회사 중에서 서현이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분석을 안 해다가 아마 최근 아까 가이던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증권회사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쌉니다. 네. PR 3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화신도 주가가 싼데 회사가 그 3분기 실적이 별로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실적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이 좀 됐는데 예상 이제 북미 현대차라든가 그 GM 쪽에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이제 그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SL라는 회사가 네. 이게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미국 쪽에 진출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올해 예상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130%를 아마 10월달까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PR 단위로도 6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1순위 서현이와 2순위 화신, 3순위 SL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부품 쪽으로 접근해 주셨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세 종목 뽑아주신다면요? 저는 초대형주인 기아, 기아 기아 완성차 화신. 가져가시네요. 겹치고요. 성화이텍은 성우화이텍. 성화이텍인데요. 네. 성화이텍은 지난번에 좀 하고 좀 올라갔다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래서 해당 카드하고 요건 그래도 뭐 어쨌든 좋은데 지금은 화신이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아는 왜 현대차와 기가 있으면 기아가 그러냐면 기아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23년도 영업이익률 보니까 한 12% 이제 6월까지 13%인데 현대차는 수익률이 영업이 9.5% 10%좀 적잖아요. 매출액은 현대차 한 60% 정도 높고, 그런데 이익률은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한 20%밖에 안 높아요. 기아가 잘하네요. 그럼 기아가 훨씬 더 마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이제 SUV 차량으로 주로 많이 이제 믹스가 돼 있었어 제품이. 그러면 이쪽이 이제 마진이 좋고 잘 팔리거든요. 요즘은 한 10대 중에 만약 판매 10대 하면 주로 이제 60% 가까이가 SUV로 주로 잘 팔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전기차로 갔을 때 SUV를 잘 만들어야 또 전기차가 뭐 크로스오버인 SUV보다 조금 적점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도 이쪽 기아 거도 잘 나가고 있어서 향후에 전기차 시대에는 기아가 확실히 좀 잘 만들어질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아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올해 12조 영업이익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 38조니까 한 3배 조금 넘거든요. 영업이익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시장에서는 올해는 뭐 쏠림이 워낙 극심하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돼서 가치가 좋은 것들도 빛을 발하는 그래 이제 대형주도 빛을 발하는 그런 게 온다. 올해 부품주들이 워낙 상반기에 한 3배씩 올라가지고 우리 이제 현대차도 아직도 고점 돌파 못하고 기아도 못하고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도 소외된 종목들도 이제 큰 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200에 있는 주식들이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내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품종 워낙 올라서 이제 반등 기간이. 그래서 저는 기아차를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기아가 옛날에 현대가 인수하기 전에 이제 기아차 39만 8,359원이 89년 최고가였어요. 네. 전기차에 대해서 성공을 한다면 넘어갈 그걸로 이 고점 돌파한다. 오. 그러면 지금보다 4배죠? 그런데요. 네. 그리고 2000년도 저가대 100배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저가에 100배가 나올 거로 저는 기아를 본다. 이렇게. 그리고 봐서 왜 요거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인수하고 망했다가 막 다른 데 인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제가 옛날에 결혼했던 DB 하이텍. 그럼 DB 하이텍 과거에 74,300원이 최고가인데요. 완전 적자가 계속 나고 회사 망하려고 하다 팔려고 하는데 팔리진 않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망하려고 그래서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 주식이 30배 올라갔는데 8만 원대까지. 그래서 다 돌파했고 사상 고점을. 네, 네.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기아가 이렇게 망했다 거의 탈바꿈했기 때문에 사상 고점의 주가는 항상 이 구조적 성장 기업들은 다 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건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망주는 이 기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중소형 하신 이런 거는 몇 배가 다 지자리 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혼할 만한 종목은 네네, 기아로. 그렇죠. 기아가 결혼하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결혼 얘기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모두 다 이 자동차 업황과 관련해서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이제 내연기관 시대 때 우리끼리만 사고 팔았던 그런 국내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K 부품사 굉장히 또 이런 영역으로 넓어져 갑니다. 운용님께서는 세 가지 탑픽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완성차 쪽보다는 조금 부품사의 포인트를 맞추셨고, 그리고 전문가께서는 대형주 하나 그리고 부품사 2개 이렇게 끼워가지고 두 분한테 겹쳐지는 종목도 화신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전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주 뭐 활기차십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수고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분호요. 뷰노. 네, 자, 얼마에 예. 들어가셨습니까? 41,500원에 14%요. 예, 그 14%. 이게 41,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저 며칠 돼요. 매수 되셨군요. 자, 예. 뷰노 관련해서 오늘도 한 4.6% 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게 좀 예. 궁금하세요? 얼마까진 갈까 싶고 희망사항은 뭐 6만 원까지 희망을 보고 있는데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 기간은 좀 여유 있으세요? 예, 기간이 여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뷰노 이제 한번 산 한번 타고 내려왔는데 6만 원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용령님, 뷰노 6만 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6만 원요? 예,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자체가 자본 여건을 보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예사가 적자를 얼마나 맞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뭐 금융 완화 기간이지만은 고금리가 상반기까지 진행이 좀 되면서 자금 사정 안 좋은 종목들은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자체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돈들. 예, 근데 예사가 이제 알다시피 인공지능 기반의 희귀질환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희귀질환과 관련된 것들 데이터를 취약해가지고 치료하는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올해 가장 주목을 받던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룬이라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렇죠. 의료인. 룬이라는 회사 볼까요? 이 회사 대장주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룬이라는 회사가 증자가지가 지금 반토막 나 있죠. 13만 4천 원까지 가다가 지금 8만 6천 원. 최근에 뭐 M&A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회사가 셀바스 AI, 그 다음에 맞아요. JLK 이들 회사들이에요. JLK도
39,000원까지 고점 찍고 지금 22,000원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이 뭐냐? 차트를 보시면 올해 다 해먹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원래 이거 시세가 JLK 같은 멋있다. 경우도 네. 10,000원 아래서 5,000원대짜리 주식이 4만 원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다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주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좀 생겨요. 일부 종목 같은 거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완화 기간에. 네. 근데 이들 종목들은 앞서 이제 루닛이라든가 JLK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의 AI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 한번 해먹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큰 시세를 내버리게 되면 시세가 안 나와요. 그렇죠. 뭔가 더 강한 몸이 그렇죠. 뭐 나와야지. 예, 맞아요. 예, 세력들 해먹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업종과 관련된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비노를 자체로 본다 한다면 비노가 보니까 2021년도에 21,000원에 공모 가격으로 상장됐더라고요. 그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 378억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378억을 조달을 안 하고 아마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이미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370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한테 돈을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회사가 지금 상장 이후에 2021년도에 190억 적자 났고 작년도에 157억 적자 났고 올해 116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까먹고 있네요. 예, 그러면 380억 정도 조달했던 자금이 지금 올해 76억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도도 100억 정도 적자를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내년도 전망치가 26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상 내년도 어떻게 해서 자본 잠식이에요. 그렇죠? 네. 증자해야 됩니다. 당장 저는 걱정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회사가 4분기 실적에 4분기가 지금 추정치가 24억 적자인데 자본이 지금 98억밖에 안 남았는데 3분기까지 더 네. 적자가 나버리면 어떨까?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내년도는 또 PD 자금 조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해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증자하거든요. 예, 맞아요. 물론 유상 증자는 안 하고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물량이 증가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리스크가 해야 됩니다. 네. 주가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7만 원대에서 떨어졌지만은 한번 때가 탔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점은 37,0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비중이 14%는 많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6만 원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48,000원 정도를 적정한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약간 이게 좀 늦게 들어가신 그런 감도 있고, 재정적으로 회사가 자리를 좀 못 잡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목표가 6만원보다는 48,000원 선에서 조금 마음을 좀 잡아보는 건 어떠실까, 이렇게 좀 권유를 좀 드립니다. 궁금한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예, 잘 들었어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예, 잘 나오시고. 48,000원, 예. 예, 48,000원 목표가니까, 그래도 수익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예, 잘 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예, 아유.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뷰노였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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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의학은요.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네. 매수 얼마나 하셨어요? 매수가가 63,5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6%고요. 6%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시네. 예. 오늘 네. 매수하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한 가지고 계셨다가. 추가 매수해갖고, 네. 저는 그러셨구나. 팔고, 그다음에 네. 반 남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와, 그래도 정말 좀 고생하셨겠어요. 또 워낙에 급락을 했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장기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네네네. 추가 매수 좀 더 해갖고, 네. 장기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실봤던 그 반 정도의 그 분을 다시 한번 수익으로 그래야죠. 만회를 할 수 있을지. 그래야 자, 되는데. 현대위아 자동차 좋다라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위아도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한번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다른 자동차주는 뭐 있어요? 네? 다른 자동차주 있어요? 기아 있거든요. 기아 있어요. 기아는 기아는 어떤 수익 중이죠? 기아는 제가 한 30%인데요. 어. 반을 팔고
팔고 지금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30%인데 예. 기아는 좀 팔아먹고 반팔, 현대도 반인데 기아가 수익률 더 좋죠? 예. 그러면 왜 현대위아를 샀어요? 한 개만 사지? 기아하고 현대위아가 있으면 현대위아가 뭐 만든지 아세요 혹시? 제가 외국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안 사지. 기아는 그냥 몰라도 사도 되는데 다른 부품주는 알아야 되죠. 그죠? 뭘 만드는지. 그러면 현대위아는 엔진을 만들잖아. 엔진. 그죠? 네, 그러면 예. 엔진 만들면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엔진이 전기차에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왠지 옛날 그래서 현대위아가 엄청나게 실적 안 좋아 막 안 좋다가 지금도 현대차보다도 기아에서 현대차 들어가는데 엔진이 현대차 매출 증가율을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현대위아가.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수록 현대위아는 매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아로 다 파시고 내일 100원 올라가면 본전이네요. 이제 수수료 떼고 올라가면 파시고 가시려면 한 종목 기아로 가시고 잘 모를 때는 이제 내가 그 부품은 중소형주 부품사 잘 모르면 속속들이 그 회사 뭐 하는지 다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는 그냥 그 내가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기아나 현대를 사는 게 낫고요. 그 기아를 지금은 팔지 말고 보유를 하시고 사상 고점은 다 돌파할 걸로 보여 10만 4천 원.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고 현대위아는 왜 팔려냐면 지금 현대위아를 지금 잠깐 이제 편남을 보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는 22년도 매출 성장률이 9%예요. 23년도 6% 성장했어요. 매출이 성장이. 근데 현대차에 들어간 엔진 들어갔는데 21% 성장하고 올해도 14%는 매출 성장하는데 이 매출 성장한 만큼 현대위아도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로 가면 오히려 줄어들 이 예상 실적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 보시면 기아는 6%, 현대차는 3.5% 올라갔고요. 이거 시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위아는 1조 7천이에요. 얘는 40조예요. 42조예요. 그런데도 상승률이 더 좋죠. 현대위아는 3%밖에 안 올라갔죠. 그건 기아는 6%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체가 좋을 때, 기아가 6% 올라갔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대형주 중에는.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사야지. 그죠? 매출이 증가되고 성장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시고 이것저것 아까 기아차를 30% 비중 샀으니까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다른 거 사가지고 손실 볼 염려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40% 비중은 대형주 잘 사신 거예요. 그거를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고 현대위아를 줄여서 뭐 기아로 가든 아니면 다른 걸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자님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현대위아는 조금 좀 약합니다. 흐름이 따라서 매도 사인 주셨고요. 기아랑 결혼하시고 종목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잘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예, 수익 더 많이 감사합니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결혼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결혼할까 생각 중인 아직 결혼은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네, 생각 알겠습니다. 생각 중. 마음 네. 먹을 때 꼭 얘기하십시오.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이명봉님께서 심택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약간 그 매수가 근처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3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를 담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장중에 약간 등락이 좀 있다가 후반에 조금 뒷심을 발휘하는 심택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도 변동성을 크고 작게 한 번씩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좀 가게 될 건지 이 변동성 앞으로 전망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운용형님께서는 심택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심택을 보실 때는 이제 디램하고 함께 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하고 그 예산은 이제 그 제품 자체가 디램 모듈과 관련된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와 관련된 모듈 쪽이 이 회사의 그 전방 산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디램 업황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디램 판매량 수량이 좀 증가돼야지 관련 모듈 쪽에 PCB 자체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나 디램 업황 턴어라운드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만은 근데 가동률이라든가 판매량이 증가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량 감산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간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니까 반면에 그런 수량이 좀 증가가 좀 되면서 증가된 업황이 좋아져야지 이들 종목도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좋아져요. 그래서 다른 기판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하이다. 회사가 계속 지금 실적 자체가 컨센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됩니다. 아마 3분기 때도 아마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적자예요. 올해도 연간적으로 대체로 흑자 전환 예상했는데 올해 아마 연간은 400억 정도 적자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3년 SK 하이닉스도 2025년도 실적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2025년도를 본다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25년도에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1,646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 얼마나 3,500억 났습니다. 반토막 나네요. 자, 그러면 자, SK 하이닉스보다 더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작년도에 SK 하이닉스가 6조 8천억 영업이익 났는데 2025년도 15조 원 예상을 합니다. 15조 원이면 SK 거꾸로 가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15조 원이면 그 최대 지적이에요. 2018년도 20조 원 다음으로.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택은 작년도에 영업이 3,500억인데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전망치로 따지면 1,60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잘 되면 이 심택도 잘 간다면서요. 근데 덜 따라가잖아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빨리 회복 하는데 거의 90% 최고 수준의 거의 90% 정도까지 이익을 회복을 하는데 그 심택은 작년도 3,500억인데 2025년도 가면 1,600억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률이나 SK 하이닉스는 수혜를 받지만은 물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신텍과 관련된 PCB 모듈이라든가 판매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산했죠. 감산입니다. 감산. 맞아요. 수요가 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감산하지 않고 일정 물량이 나오면서 실적이 증가가 똑같으면 심텍도 거의 비슷하게 실적이 증가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못 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도체 업황이 뭐 턴어라운드니까 주가는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현재처럼 이 종목 계속 지금 행보잖아요.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목표 주가 어떠냐? 제가 제시한다는 2025년도 기준에서 5만 원입니다. 48,000원. 2025년도에 주당 EPS가 3,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PER 12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적정 가격이 48,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8,000원대 목표 주가는 20% 정도밖에 상승 여력이 없어요. 대신 주가는 안 떨어져요. 업황 자체가 바닥에. 이와 비슷한 종목이 반도체의 원익 IPS랑 똑같습니다. 원익 IPS도 주가가 못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떨어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원익 IPS도 D램 생산 캐파가 증가돼야지.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 회사니까. 그렇죠. 근데 업황 기대감 때문에 바닥이라고 주가는 안 떨어져.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케이스. 그래서 이 종목은 전략은 일단 보유 의견인데 목표 수익을 작게 잡아라.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48,000원, 5만 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 종목은 4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도 아마 1월 효과를 감안하면 4만 원 정도 잠깐 500원이라든가 그 시점 정도는 적정함. 그래서 약간의 기대 수익 좀 낮추면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보유 의견이고 1차적 목표 주가는 단기 짧은 매도 목표는 4만 500원대, 중장기적으로 48,000원, 5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딘 회복이다. 이런 상황이 심택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이죠. 4,500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거의 2025년까지 봤을 때 기준입니다.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잘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반영되니까 내년도 2025년도까지 5만 원이라면 욕먹죠. 네, 알겠습니다.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 살펴볼게요. 고재관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2만 원에 지금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강원랜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한 14,000원 이제 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빨간불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1% 가까이 올라와서 16,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합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2만 원이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무조건 빨간불 보고 팔려고요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에 5% 좀 더 담아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은 이렇게 반등은 나오는데 강원랜드 전망에 대한 증권가의 시선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응 전략이 좀 가능할까요? 충분히 빨간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나와요? 다행이네요. 먼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3,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네. 그 정도 되면 한 시가총액 5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3조 5천억 정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다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때는 박스권 한번 시작을 하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이 주식도 한 70% 빠졌거든요. 전 대비. 네, 맞아요. 빠지고 나서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주로 이제 이게 한 5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5,000에서 50%면 한 22,000, 23,000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보면 되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항선도 보면 기본적으로 저항선이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 25,000 정도인데요. 그 밑에 매물이 있으니까 23,000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강원랜드의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잘 나올 때, 네. 괜찮게 나올 때는 영업이익이 한 17배 정도 적정 주가가 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봐드린 거고, 또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미 3분기까지는 작년에 이익을 다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뭐 여행 수요는 뭐 늘어나고, 그다음 카지노도 거입비 관람 더 늘어나고 있고, 내년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꾸준히 일어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뭐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장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많이 빠진 낙폭화돼주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은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도 보면 지금 강원랜드는 기간이 쭉 사고 있죠. 12월부터는 사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한쪽에서 누군가 한쪽에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괜찮아 시세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는 뭐 시장 지수는 괜찮을 거 보여서 같이 코스피 지수가 좋을 땐 코스피 200은 대다수 좀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이것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가는 게 낫죠. 좋습니다. 자, 빨간불은 보고 나올 수 있지만 비중을 더 담는 것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23,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볼 텐데요. 월청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1,300원에 12%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손실 구간에 접어든 상태죠. 다시 한번 4만 원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47,000원 찍고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장기로 좀 보고 계십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이 있지 않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님 유진테크 어떻게 보세요? 예, 예산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CVD 관련 기술회사라고 웨이퍼에 이제 산화막을 증착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기술력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술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하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안 따라주면 주가가 가기가 어렵죠.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그런 또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 거의 안 났거든요. 거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회사도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지만은 내년도 증가를 하겠지만은 밸류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기술력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88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PR 단위 1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1배 되는 수준인데 이미 11배 되는 수준이면 제가 반도체 장비를 얘기할 때 아주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요즘처럼 뭐 AI와 관련된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면 PR 단위로 제가 오닉 IPS를 딱 얘기할 때 PR 14배 이상 못 간다 얘기하거든요. 업종 대표적인 경우. 그럼 이 회사가 2025년도 기준으로 PER이 1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때 2025년도 이 회사가 영업이익 885 역사적인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주가가 회사가 많이 올라와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회사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2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47,000원대까지 올라온 주식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앞서 심텍체보는 로리스크 로리턴이에요. 네. 올라가면 10%, 빠지면 5%.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을 투자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은 물론 제가 평가 뭐 맞는 것 자체가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표 수익이 50%는 나와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4만 원이면 최소한 6만 원 정도까지 적정 가격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10% 정도 장이 안 좋으면 20%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제가 판단하기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만 5천, 5만 원 못 넘어요. 예. 앞서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R이 지금 11배 되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 올라가면 PR이 12배, 13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 주가가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짧게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정도를 단기 매도 목표로 보시고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윗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제한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짧게 잡고 4만 5천 원 정도를 적정한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력보다는 지금은 실적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업황 회복을 생각해도 이게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재료로 쓰이는 거지 치고 올라갈 만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입니다. 네. 자, 유진테크까지 1부 종목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이 종목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도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지금 수익을 갑자기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